8월 1일자로 퇴사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다 얘기해드려도 네. 표현이 조금 더 셀 수도 있겠지만 네.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소싱을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수동에서 반자동 방식으로 넘어온 거는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금방 손에 익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초면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다 얘기해드려도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든지 네. 표현이 조금 더 셀 수도 있겠지만 네. 네네. 윤희님은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전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8월 1일자로 퇴사했어요. 8월 1일? 네. 지금 8월 8일인데? 네네네. 일주일 전이에요? 네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백수 탈출기 지원할 때는 휴직이었는데 네. 이제 끝나고 나니까 퇴사 상태가 돼가지고 퇴사할 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퇴사가 조금 속상했는데 왜냐면 그래도 꽤 오래 일해가지고 정들었고 뭐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원격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니까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퇴사하는 날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첫 회사거든요, 인생에서. 첫 회사였어가지고 첫 회사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하셨어요, 그 회사에? 6년 다니고 1년 휴직해서 총 7년인데 진짜 오래 하셨다. 네, 그래서 뭐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그 제가 편지 봤는데 편지? 네, 그 메일 주신 거. 네네네네. 편지를 언제 보낼지 생각했어요. 네네네. 네네네. 어쨌든 그 내용 써주신 거 보니까 원래 이제 수동으로 조금 했었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회사 휴직 하시는 동안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어서 옛날에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시작을 했었죠. 5월 중순부터? 그게 구매 대행 수동이에요? 네. 중국?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매출 어느 정도까지 왔었어요? 7월이 취소된 거 빼면은 딱 300이더라고요. 마진율은요? 근데 마진이 그 생각보니까 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8%? 네. 근데 그게 제가 막 가격 책정 이런 거 좀 잘 모르겠고 배송비 같은 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자꾸 막 추가비 붙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빼고 옵션 잘못 봐가지고 막 가격 잘못 그쵸, 올리고 그쵸.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손해 본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그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네. 하고 있는데 그럼 마켓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거 국내 하던 몰에 그냥 추가해서 하고 있고 국내 위탁 올려놨던 것 중에 잘 나가는 거 몇 개만 남겨놓은 상태로 그냥 계속 9대만 올리고 있는데 원래 유입도 200 얼마 넘었다가 제가 그렇게 유입이 많이 되는 상품 하나가 삭제 처리를 당한 이유로 네. 그거를 복구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리려고 키워드 찾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회복은 못한 상태. 그러면 지금 상품 수가 45개로 한 300 정도 매출. 근데 그 중에 나가는 거는 한 5개 안쪽인 것 같아요. 5개 안쪽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거 사입해 보실 생각까지도 해보셨죠? 9대를 잘 하다가는 결국에는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렇게 해볼 생각은 했는데 아직은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할 때도 되게 오랜 고민이 어쨌든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뭐 같이 사람들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수동만 하고 있으면은 이걸 뭔가 위임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고 상품 업로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제가 반자동을 잘 배워서 내가 익숙해진 다음에 꼭 내 머리가 아니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내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반자동 꼭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수동하면서 약간 짬 날 때마다 보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그걸 봐가지고 우선 지원을 맞아요. 이게 지금 수동으로 지금 하셨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는 거의 네. 안 건드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강의 들을 때 진짜 배운 대로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수동 그런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진짜 찐 수동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예 공을 완전 들여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그런 찐 수동이 아닌지 몰랐거든요. 제 생각에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나 같은 초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만 좀 번역해가지고 올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수동이라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동이면은 사실 반자동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수 자체를 엄청 네. 작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작은 만큼 그 대신 공을 엄청 들여야 돼요. 소싱 단계부터 상패,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까지. 근데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수동의 전략이랑은 안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상품을 많이 올리는 전략을 간다든지 수동으로 간다면 아까 얘기했던 찐 수동처럼 간다든지 중간 단계에 없거든요, 잘. 네, 그래서 그 방향을 먼저 확실히 정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나중에 같이 하고 싶다고 했던 거는 약간 팀처럼 되면 반자동을
메인으로 하는데 뭐 예능을 보다가 딱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내가 수동으로 다 올리는 방법을 아니까 그런 것만 한 번씩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디폴트는 반자동으로 지금 처음부터 두 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반자동으로 하겠다 하면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1부터 10까지. 그리고 2달 지나고 나서 3개월째 때부터 내가 1에서 10까지 업무 중에서 5 정도는 단순 업무로서 떼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어차피 정리 이런 거 잘 하신다면 내가 했던 행위들을 누군가에게 위임시킬 수 있게끔 딱딱딱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10 중에서 5 정도를 위임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나의 빈 5를 또 생산적인 업무로 채워놓고 그러면 내 사업장에서 15의 일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한 50까지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팀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꿈이죠. 왜냐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걸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혼자 지금처럼 막 10시간씩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는데 뭔가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된다면 수동으로만은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 그러면 팔렸던 거에 대한 그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다 팔린 거예요. 팔린 거요? 네, 5월부터. 그럼 팔린 상품 한번 볼게요. 애견하우스. 이거 잘 나가더라고요. 이 키워드 뭘로 처음에 추출하셨어요? 이거 카탈로그인데 카탈로그에서 1등으로 들어가도 마진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일 이거 노출됐던 거네요. 네, 이거 카탈로그 연습할 때 했던 건데 잘 네. 나가가지고 그러면 소싱 기준을 그 데이터로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량 500 이상, 판매자 3,500 이하, 그걸 이제 쇼핑성 키워드로만 무조건 그 추출해서 안에서만. 그럼 그 안에서 또 그 다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너무 한국에서만 사람들이 사는 거 이런 거는 안 했고 가격이 너무 낮아서 다 무너진 거는 또 빼고 비싸지 않은데 부피가 큰 거 이런 거 빼고 이거는 굳이 기다려가면서 할 필요 없겠다 하는 건 다 뺐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니까 소싱 개념은 조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몇 가지만 교정하고 그러니까 반자동 방식으로 바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계속 여쭤본 이유가 이제는 데이터는 안 봐도 돼요. 반자동 방식은 데이터 아예 안 봐야 돼요. 판매자 수 보셨어요? 네. 판매자 수도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봐도 되는 게 판매자 수가 예를 들면 5,000건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 5,000건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올린 게 4,000건이에요. 그러면 나랑 경쟁할 거는 이제 또 1,000명으로 줄어들죠. 네.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도 썸네일이나 이런 거 가공해서 올리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노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숫자는 아예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는 금방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준을 그런 데이터 보는 거 싹 다 빼고 그냥 이게 중국 구매 대행으로서 잘 팔릴 것인가 그 기준만 보고 다 소싱하면 돼요. 개념은 여기서 끝나고 거의 이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소싱하고 키워드 만들고 업로드하고 네.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다 보니까 나중에 원하시는 것처럼 시스템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싱 기준 세우는 거는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장 크게는 이게 핵심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가 있냐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국내에서 구하면 비싼 경우 그리고 국내에 찾는 제품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뭔가 되게 대량으로 필요해서 결국 가격 얘기긴 한데 아, 네네. 근데 거의 맞아요. 네, 네. 당장 급하지 않아서 기다릴 수 있는 거 네네네. 거의 A나 B 맞거든요. 이런 제품들 이제 기준이 되면 마구잡이로 소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수동이랑 완전 다른 게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네.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제품이 왜 찾을 수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새벽인간 TV에서 배웠어요. 아, 네네. 뭐죠? 재고를 쌓아놓기 네. 힘든 거 그리고 국내에서 하기 비싼 거 뭐 이런 것들 아,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국내에서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크림이나 선스틱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아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제조회사에서 중국에서 제조를 하든 국내에서 제조를 하든 다 이제 사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뭐 있냐면 수요는 어느 정도 있지만 옵션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한 경우 그 다음에 수요가 그냥 많이 없는 경우 아까 팔린 상품들이 다 그런 유형이라서 팔린 거예요. 이것도 일반 강아지 하우스는 수요가 대부분 원하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구매 대행할 때 이런 거는 아예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집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어떤 거 파냐면 예를 들면 골든 리트리버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허스키 하우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키워드 잡고 그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키우는 강아지 집들은 국내에서 제품들이 사입하기도 쉽고 만들어서 뭐 재고 확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국내에서 대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계집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입해도 타산 안 나와서 사입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만 다 노리는 거거든요. 대충 좀 이해되셨나요? 네.
반자동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해외 직구 가서 실제 중국 구매 대행 업자들 마켓을 들어가서 그냥 상품들만 봐요. 이제 소싱할 때 키워드 기반으로 하면 그 키워드 찾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런 것들 싹 다 절대 안 파는 거거든요, 대부분. 왜 안 파냐면 이거는 약간 좀 캐릭터 상품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큰 카테고리로만 봐도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대체하기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쟁력이라고 굳이 따지면 저 캐릭터인데 사실상 캐릭터는 지재권 대상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건. 여기는 참고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상품을 그냥 바로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건 전 안 팔 것 같은데. 왜요? 너무 한국에서 맞죠? 그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건요? 이건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서 이런 상품 살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그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원래 그런 데이터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뀐 방식은 좀 팔릴 것 같으면 그냥 그걸 이제 바로 추출하는 거예요. 이 메인 키워드를요. 네. 이거는요? 이거는 마진이 남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소싱할 때는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냐면 가격은 아예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가격 경쟁력은 아예 생각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네. 그냥 이 상품군이 팔릴지만. 그렇죠. 그것만 딱 생각해야 돼요. 반자동에서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이스 버킷이라고 치면 1페이지에 해외 딱지 없잖아요. 네. 이 말이 뭐냐면 아이스 버킷이라는 제품은 중국에서 사입하기 너무 쉬운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몇 개 사입한다 해서 아주 소규모 셀러들도 다 사입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대충 이런 거는 쉽게 사입 되겠구나로 판단하고 넘어가야지 네이버에 쳐가지고 쉽게 사입을 할까 가격은 괜찮을까를 확인해버리면 네. 시간이 또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네. 이거는요? 이건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10점 중에 그래도 한 7, 8점 정도 좋은 상품. 그냥 무조건 이런 건 해야죠. 이거는 네. 한 3, 4점. 이것도 한 6, 7점. 이거는 한 1, 2점. 안 한다는 거죠. 네. 이것도 X.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한 6, 7점. 6, 7점. 그래서 이거는 사입이 많이 들어왔나 판단이 정말 애매한 정도면 그냥 소싱 하시면 돼요. 왜냐면 수동처럼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 애매한 고민을 할 거면 차라리 소싱을 하는 게 이거는요? 할 것 같아요. 왜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원래 제가 네. 하던 방식이라면 일단 이 가격을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가격은 아예 안 봐야 근데 돼요. 가격을 안 보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8, 9점짜리예요. 아예 가격 안 봐요. 왜냐면 우리는 이 가격 제품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왜 8, 9점짜리예요, 쟤는? 예를 들면 공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품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외의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몇몇 브랜드들은 있지만 그 외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팔고 그런 데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제품들이 엄청 많이 팔려요. 이거는. 제품 스펙이나 이런 것도 국내에서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 대행업자들이 많이 팔아서 문제지 엄청 많이 팔렸던 대표적인 카테고리예요. 근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딱 생각이 들진 않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까 구매 대행으로 살까가 떠오르는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 그게 애매하면 소싱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일단 일반 사람들이 쉽게 소비는 하지 않네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판금 절단기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보면 다 1페이지부터 해외 제품들만 노출시켜줘요. 근데 그 말은 국내에서 이제 좀 살만한 제품이 없다고 판단되면 얘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선크림 이거 검색하면 브랜드 상품 외에는 안 뜬다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냥 국내 브랜드 상품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겨울 좀 되면 겨울 부츠 많이 신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청 수요 많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다 살 거 아니에요, 겨울에. 네. 그러면 사입을 많이 하거나 브랜드 상품을 사니까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 다 국내 제품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똑같은 신발이더라도 털 안전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구매 대행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개념만 계속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소싱할 거 계속 나와요,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그 수동 방식으로 할 때도 네네. 일단 그 키워드를 전 찾아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건 일단 했거든요. 중구매 대행 업자면 해야죠. 그쵸? 내가 파는 상품 중에 한 8, 90%는 몰라요, 다. 네.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다 모르는 상품이어야 돼요. 네. 이런 건 싹 다 해도 돼요. 1톤 화물차 적재함, 공구함. 이거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싱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3개밖에 안 했는데 제가 언급한 게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네. 좀만 더 해볼게요. 저소음 덕트펜, 공사장에서 쓰는
아 근데 뭐 하는 데 쓰는지를 아예 몰라서. 그런 건 전혀 몰라도 저희도 돼요.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냥 국내에 없을 것 같고 그냥 구매 대행으로서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면 그러니까 이 상품이 가격이 비싼지 타산이 얼마 남는지 이 상품을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거나 소싱 단계에서 아예 고민 안 해요. 그게 좀 핵심이거든요. 네. 저희도 아는 게 이게 많이 소싱해서 아는 거예요. 원래 몰랐어요. 몰라요, 아예. 다 몰라요, 그냥. 그럼 막 그 코드 꽂아 쓰는 제품 그런 것도 소싱하세요? 그런 것도 해요. 근데 그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원래 바디 건조기를 팔았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헤르츠랑 이런 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니까 그런 게 달라도 제품군에 따라 쓸 수 있는 게 있고 데지코로 쓸 수 없는 게 있는데 데지코로 쓸 수 없는 경우에 모터 달린 거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가열돼가지고 뭐 터질 수도 있다. 네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소싱 단계에는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고출력이냐에 따라서 뭐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서칭을 해보는 거예요. 배대지에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 처리할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는 위험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하면. 주문 취소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대부분 소싱할 때 이 고민하니까 이제 속도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소싱할 때라는 게 업로드까지 완료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찾는 지금 거. 찾는 아. 거. 찾는 거 할 때. 찾는 거 할 때는 찾는 것만 빠르게 하는 게 반자동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소싱할 거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데이터로 찾았으면 한참 걸릴 거예요. 네네. 이걸 저는 보통 뿌리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루에 한 20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사이 10개 넘게 찾았거든요. 네. 20개 정도 찾고 소형 양수기를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사이트 가서 찾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 상품을 팔려고 할게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상품 파는 게 아니라 유사 상품을 한 3가지에서 5가지를 찾아 올려요. 여기서 이제 양수기를 찾으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어디에 맞아, 있는지 맞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네. 긁어서 맞아요. 잘 보셨네. 너무 반 이상 하면 똑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최대한 맞아요. 줄여라. 양수기라고 치면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게 구매 건수예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요. 많으면 좋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 클릭해서 컨트롤 L,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한 개 상품 소싱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3가지 할 거예요. 근데 배송비 설정하는 것도 저희 유튜브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마진율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배송비 기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주문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는 마진율이 안 중요해요. 초반에 그렇잖아요. 장사할 때도 우리가 백종원 솔루션 같은 데도 보면 계속 그 장사 못하는 사람 특징이 보면 마진율에 계속 집착하거든요. 하나 팔아서 많이 남겨야 된다. 근데 백종원 뭐라 하냐면 오히려 원가를 높여가지고 많이 팔아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가 높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많이 팔아야 된다에 더 집중을 맞춰야 돼요. 초반에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많이 올려야지 이 생각으로 배송비 15,000원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상품 컨트롤 L 붙여넣기 15,000원. 그냥 디자인만 보고 서로 다른 상품들 리스트업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맞아요. 아, 양수기인데 다른 디자인을 3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유형, 예를 들면 소형 양수기였으면 좀 큰 양수기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건 하지 말라고 안 하시죠. 하는 게 낫죠. 네네. 자, 이렇게 하시면 소싱은 일단 끝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아까 제가 20개 하라 했죠. 하루에. 20개가 아니라 한 30개 한다 칠게요. 30개 하고 그 유형의 3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90개에서 한 120개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리스트를 이제 100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45개 상품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월간 이렇게 상품을 추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루에 이제 100개씩 이렇게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키워드 원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키워드 원래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그 키워드 하나 찾으면 그거에 연관 키워드 보기도 하고 셀러마스터에서 보기도 하고 판다랭크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한 25잡 미만 정도로 했었어요. 그 황금 중소형 절단기를? 키워드라고 말하는 네네. 것들로만 만드느라고 음. 상품명 짓기가 좀 오래 걸리긴 했었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약간 그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단어들을 나의 제품에 녹이는 거예요. 물론 그 키워드마다 뭐 경쟁 강도나 이런 거 다 있긴 있을 텐데 반자동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반자동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찾을 만한 키워드만 확률적으로 그냥 배분해서 다 넣는 방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그럼 키워드 사이즈 고려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메인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서브 키워드, 그러니까 중소형 키워드 뒤에 다 배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판다랭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다 구분해서 하면 그건 또 반자동 방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람들이 검색했던 흔적만 있으면 다 넣는다. 중복 안 되게. 그러니까 뭐 검색수가 얼마든 상품수 얼마든 생각 전혀 안 신경 안 하고 쓰죠. 검색이 되는 키워드면 다 하죠. 검색수랑 상품수가 상관없는 게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상품수 10만 개 있어도 99,000개는 대부분 대량 등록업자들 1년 전에 올린 것들, 6개월 전에 올린 것들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구매 하나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최신성으로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다 제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보면 오히려 나의 시간이 쓸모없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1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로 모여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양수기라고 쳤거든요. 양수기라고 쳤는데 여기에 보시면 메인 키워드 양수기고 전동 드릴 펌프도 메인 키워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물, 가정용 이런 건 다 서브 키워드인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양수기, 물 빼는 점프, 배수, 수중 펌프, 바닥 이런 거 싹 다 우리가 쓸 거예요, 키워드를. 양수기도 또 지하수 모터라고도 부르나 봐요. 이것도 메인 키워드겠죠?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럼. 근데 그 메인 키워드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메인 있어요? 키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딱 이거 필요하다 할 때 이걸 검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사실 검색량이 많아지면서 대형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한다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상품 반자동은 한 개만 올릴 게 아니라 3개에서 5개 정도 올릴 건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만 빠르게 추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메인 키워드를 여기서 추출하는 거죠. 양수기랑 물 빼는 펌프랑 전동 드릴 펌프, 배수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검색하겠구나 해서 이걸 메인 키워드로 잡는 거죠. 양수기라고 썼죠. 그리고 나머지는 서브 키워드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용, 농업용 이런 거 쓰는 거니까 지하수 모터, 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자 미만으로. 바이트로 치면은 40에서 50 사이. 그 대신 3가지 상품 올리잖아요. 서로 중복은 최대한 안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약간 확률 기반이라 했잖아요. 근데 양수기 상품을 소싱을 이렇게 3가지를 다르게 했는데 키워드가 똑같다면 노출 확률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그렇죠. 서브를 활용해야 해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 상품 2개 리스트업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업로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아예 다른 키워드를 쓰시네요. 그렇죠. 네네. 상품별로. 네네.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많이 실수하시는 게 순서만 바꾸거나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상품마다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좀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이러면 업로드 할 거 준비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부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0개, 전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개 이렇게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정도는 한 2달 정도 하면 거의 뭐 박사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누구한테 가르쳐서 위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핵심 루틴이고 이건 일단 하려면 지금 사업자 하나이세요? 네. 마켓은 어디 입점하셨어요? 지금 스스마 하고 있었고 쿠팡이랑 11번가 지옥시험까지 입점해놨어요. 입점만 해놓고 아직 아무것도 그 쿠팡은 스스랑 연동하는 솔루션 있어가지고 연동만 시켜놓고 근데 건드리진 않고 있고 일단은 이 리스트랑 키워드 이런 거 짜는 거 일주일 빠싹 하고 어차피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업로드부터 그냥 쭉쭉 하는 게 그치.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1단계는 뭐냐면 이 소싱 리스트를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몇 시간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생각은 100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더 많이 같다는 하면 생각이 최소- 들어요.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 봐서는 다들 막 50개 너무 힘들어요 영상에서 막 이러시는데 100개 정도 하면? 근데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일주일 하면 700개잖아요. 네. 그럼 700개 만들어 오시면 그 다음 스텝을 또 알려드릴게요. 최소 700개지 더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하고 일주일 지나면 업로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일단은 내일 하루 일단 하고 먼저 줘봐요. 파일. 왜냐면 7일 동안 엉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먼저 한 번 봐드릴게요. 네 일단 그러면 내일 저녁에 한번 하루치 한 거 보내드리고 네. 컨펌 해주시면 그대로 500개 채워서 연락드려서 일정 잡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은 상품 몇 개 했는지부터 볼게요. 100개 딱 채워오셨네요. 이렇게 이제 상품 전체 다 받고 윤희님한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아, 혹시 그 윤희님 아니세요? 네? 윤희님 아니세요? 윤이며? 아,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윤희님, 제가 보내주신 거 100개 다 봤거든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상품 소싱을 잘 하셨는지, 두 번째는 키워드 잘 하셨는지, 이거 이제 위주로 볼 거거든요. 일단은 저기 1번부터 4번까지 싱크대 레일선만 하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10점 중에 한 4점에서 5점? 그러니까 할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싱을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릇 넣고 하는 서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거 구매하기 진짜 쉽고, 디자인을 또 자세히 보면 중국어 로고 박혀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주부분들이 중국어 찍혀 있으면 사실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쉬워서 소싱을 안 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레이저 레벨기하고 얼굴 스팀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잘 하셨어요. 네. 레이저 레벨기 이런 거는 되게 좋고요. 진짜 실제로 엄청 많이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아, 이거는 10점 중에 그래도 7점, 많이 주면 진짜 8, 9점까지 줄 수 있어요. 진짜 잘 팔려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싱한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뭔지 모를수록 잘 팔려요. 이게 실제로. 아, 네. 브랜드 있는 상품은 디월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가격이 또 비싸거든요. 그 대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매 대행업자들한테 많이 팔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팀기 이런 것들도 종종 사는 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6점? 그래도 소싱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캐릭터 얼음틀 있죠? 네. 이거는 소싱은 좀 제외하는 게 나아요. 네. 네. 이거 왠지 아시겠어요? 너무 싸서 그런가요? 저렴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대량주 많이 들어와도 진짜 몇 천 원 정도 남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매대행에서 매출 꽤 높은 분들 공통점이 객단가라고 하죠. 객단가가 뭔지 네. 아세요 혹시? 한 명당 결제하는 금액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주문 한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인데 객단가가 우리 구매대행 업자분들 얼마 나오냐면 20만 원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런 제품은 객단가가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그냥 소싱에서 제외예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대량 주문도 많이 들어올 제품은 아닌 것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얼음틀 이런 것 자체도 가격이 저렴한 만큼 국내 사입업자들이 쉽게 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매대행보다는 국내에서 살 확률이 높은 제품이죠. 네. 퐁듀기 잘하셨어요. 이런 건 잘 팔리고요, 실제로. 홍수님 근데요. 네. 퐁듀기 이거 볼 때 안 네. 그래도 너무 똑같이 생긴 게 많아가지고 네. 최대한 달라 보이는 것들로만 구성해서 제가 그냥 겨우 한 개 4-5개였는데 네. 만약에 이거 할 때 도저히 4-5개 못 찾으면은 그냥 그거 한 개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다양한 상품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는 저는 2개, 1개, 3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단수만 다른 걸로만 했거든요. 네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인테리어 의자 이것도 원래 그냥 사무실 의자는 구매대행에 적합한 상품은 아닌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특이한 의자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리본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그 밑에 다 잘하셨어요. 테라스 테이블, 앵글 그라인더, 밀봉기, 그네 의자, 배송비도 뭐 잘하셨는데 그 배송비 너무 어려웠어요. 배송비 어렵죠. 배송비 처음에 당연히 어렵고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10,000원씩 좀 비싼 느낌이거든요. 20% 정도? 아, 인테리어 의자 이런 거는 15,000원 하면 되는데 테라스 테이블 같은 거 있죠. 벤치 같은 네. 거. 이런 것들은 한 3, 4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4만원 정도. 아 네. 그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진짜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촬영할 때는 주먹 20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해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몸이 아파지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구매대행 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허리에 질병이 다 있어요. 그래도 알려주신 대로 해보니까 엄청 힘들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드는 생각이 네네. 어쨌든 이런 면탄기나 이런 거는 식품 그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아, 그런 거, 예,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소싱할 때는 그냥 소싱, 그 대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이런 거는 소싱할 때 그냥 걸을 수 있잖아요. 유아용품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걸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걸러주세요. 그 예를 들어서 책상인데도 어린이 책상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어린이 책상도 기준이 참 이게 웃긴 게 13살 이하가 확실히 쓸만한 제품, 성인도 좀 쓸 수 있으면 이것도 예외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싱은 완전히 유아 제품 아니면은 저는 적당히 좀 소싱 하시는 거 좋다 보고요. 그래서 소싱할 때는 무조건 그런 거 될지 안 될지 검색하시기보다는 그냥 소싱만 집중하시고 나중에 업로드할 때 제외하려면 제외하시는 게 나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셨고, 이게 배송비는 좀 비싼 느낌 나네요. 예를 들면 캔 실링기, 캔 포장기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야외 벤치보다 훨씬 가벼운 건데 8만원 되어 있거든요. 무게가 무겁게 나와 있어서 하는 것도 네. 있고 아, 아니면 제가 네. 감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좀 팁 드리자면 배송비 같은 경우는 밑에 키로 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의자가 4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대중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좀 야매 같긴 하지만 빨리 하려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상품 100개 올린다 해서 100개 다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개 중에 10개밖에 노출 안 되는데 나머지 90개의 배송비 막 찾고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송비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감 익히고 빠르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00개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 한 4시간 정도면 돼요. 그 정도로 목표로 잡고 시간 줄여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찾을 때 그 해외 직구 상품 비율이 낮아도 1페이지에 해외 상품이 있으면 걔는 소싱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왜냐면 해외 상품이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로만 사람들이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경우의 수 키워드로 검색하면 또 해외 제품들 위주로만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는 해외 제품 이거 보여주긴 하지만 판단하는 기준은 그냥 상품 사진만 보고 이건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제품을 직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소싱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면 너무 시간 또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몇 개까지 하라 했죠? 700개? 한 달에 100개씩인데 네. 500개 하고 약속 잡자고 하셨어요. 아 맞죠. 일단 그러면 500개 하고 700개 하고 업로드 할게요. 네, 그러면 500개 하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처음 하신 게 거치고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A는 아니고요. 한 B? 조금만 계산하면 A급 될 수 있겠네. 지금 한 몇 개 정도 리스트 하셨죠? 일주일 동안 700개 만들어 왔어요. 하루 100개씩.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루에 시간씩? 2시간? 좀 안 되게 걸리는 것 같고 상품명 짓는 거는 1시간 좀 넘게 해서 100개 상품명 짓고 소싱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진짜 그 일을 1시간만 합하면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생각하고 아. 타임 멈춰놓고 좀 생각하고 이런 거 다 하면 한 대여섯 시간 된 것 같아요. 그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상품명 짓는 게 저는 소싱보다 더 어려웠어요. 오늘 그러면 좀 질문도 좀 많으세요? 네, 중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좀 그런 거 해가지고 우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볼 것도 좀 있고 감사도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올라가시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피드백 드렸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싱크대 레일 선반 이거는 제가 10점 중에 4점에서 5점. 그러니까 왜 이런 점수를 줬는지 좀 이해되세요? 네, 굳이 그런 시간을 기다리거나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저걸 살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그렇죠. 네. 제가 이걸 했던 이유가 네. 다른 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1페이지에 해외 상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반 레일인가? 이런 식으로 검색했더니 근데 다 카탈로그여서 네. 그것도 궁금했는데 카탈로그만 노출되어 있는 것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단독 상품인 것들이 있어야 할 만한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 근데 그냥 일단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싱크대 선반은 별로고 레일 선반이라서 했으면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는 6점까지는 줄 것 같아요. 5점보다는 좀 괜찮다. 그 레일 선반으로 더 상품을 세분화해서 키워드를 봤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그래도 6점. 그러니까 이게 카탈로그든 1페이지에 해외 제품이 있든 결국에는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국내 판매자들 걸 살 건지 아니면 해외 직구로밖에 살 수 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 상품마다 그게 거의 존재하거든요. 그냥 아까 싱크대 선반 같은 경우는 규격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사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레일 선반 같은 경우는 사이즈 다 맞춰야 되죠. 네. 사이즈가 상품마다 제각각인 거는 상대적으로 국내 사입업자들이 사이즈별로 사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점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 소싱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다른 키워드로 했어서 또 어떻게요? 엎드리는 베개였나? 해외에 걸릴 것 같은 상품명을 검색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상품명에 있는 다른 키워드로는 검색을 안 해보고 그것만 쭉 하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했을 때? 1시간 반 걸리는 것 1시간 같아요. 반? 네. 좀 걸리긴 걸릴 거예요. 상품명을 맨 나중에 짓는데 1시간에 70개 정도를 링크를 따오더라고요. 딱 맞아요. 아 그래요? 링크 뿌리 상품? 네. 그 그냥 100개 링크를 쫙 만드는 게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거기서 상품명 100개 짓는데 또 한 1시간 넘게 걸리고 그건 진짜 빠른 거예요. 아 배송비도 너무 어려웠어요. 배송비는 처음에 매출 1000까지는 어려워요. 당연히. 왜냐면 팔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키로수를 보고 계산하고 이러면 정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배송비에 대한 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1000까지 많이 팔아보면서 그 배송비는 나중에 더 많이 익혀져. 초반에는 저는 많이 안 남아도 되니까 감으로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상품은 어쨌든 이제 조금은 그래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팔린다고 하시는 게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잘 팔린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고 강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판 것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팔렸었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고객들이 주문하는 패턴이 뭐지? 고객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제품을 주문을 안 하고 왜 구매 대행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요. 라벨 불리기, 가죽 커팅기 이런 거 다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제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이 만약에 국내에서 살 수 있으면 국내에서 샀겠죠. 근데 제품 자체가 특징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이런 아이폰이나 이런 마우스나 이런 건 일반 생활용품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에서 제작하는 회사도 많고 국내에서 사입하기도 쉬워요. 근데 반면에 지금 지게차 트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 생활용품보다는 수요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건 국내에서 제조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국내에서 배송이 거의 다 불가능한 제품이니까 구매 대행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또 들 수도 있어요. 구매 대행 업자들 많아지면 어떡하냐 할 수 있는데 구매 대행 업자들이 수는 많을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접이식 풀링기를 올리더라도 이게 키워드가 소비자들이랑 접점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맞아야 돼요. 또 이제 최신성이라는 것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가 일어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서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단순 구매 대행 사업자 수 증가, 경쟁자 증가, 매출 하락 이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반자동 프로그램 쓰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단은 헤이셀러라는 거 저희가 쓸 텐데 이게 마켓 연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마켓 연동은 직접 가셔서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마켓 연동은 다 됐다 생각하고 업로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품 수집 들어가시면 엑셀로 업로드 하는 게 있어요. 여기랑 옮길 거예요. 대량으로 이제 상품 수집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몇 개만 써볼게요. 자, 카테고리 이렇게 옮겨주고요. 다음에 상품명 이렇게 옮겨주고 다음에 배송비랑 자, 어려우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됐죠? 그냥 엑셀 옮길 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엑셀 업로드 이렇게 하면 보통 50개씩 그냥 업로드 해버리면 돼요. 50개씩 수집을 한다 보면 돼요. 이거 중국에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업로드 하기 전에 가공을 여기서 하거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땡겨 왔으니까 상품 관리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있던 것들이 4개 다 들어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수정할 거 보기 좋게 수정하고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좀 지금 어렵나요? 아니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금방은 우리가 상품 수집을 했어요. 맞죠? 네. 썸네일 이 순서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수정을 쫙 할게요. 자, 두 번째 썸네일이랑 카테고리 확인인데 자, 썸네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썸네일 같은 경우도 깔끔한 게 무조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중국어 덕지덕지 된 거 없죠? 그냥 깔끔한 배경에 상품 잘 나와 있는 걸 네이버 쇼핑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지금 다 좋아요. 이런. 자, 클릭하면 다른 썸네일도 나와요.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좋고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대표 이미지 이거 하면 되고요. 네. 이거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옮겨셔도 돼요. 아, 지금 업무 빠른 이거 단축키 쓰시죠? 무슨 단축키요? 뭐 복사 붙여넣기. 아, 네. 네. 여기서도 단축키 다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돼 있는 게 다 단축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옵션 편집. 아까 옵션 엄청 많았잖아요. 24가지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는 게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옵션 너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5개 내외 해도 충분히 팔리거든요. 5개를 어떻게 골라요? 5개 고르는 기준은 썸네일이랑 일치하는 거 제일 먼저 뽑아주세요. 자, 보시면 이게 썸네일이랑 좀 가깝죠? 네.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걸 옵션을 한다? 체크 해제하고 네. 이 3개는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음. 그 다음에는 2개 더 하시는 건 자유예요. 여기서 체크 순 정렬하면 이게 보기 좋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50% 버튼은 뭐냐면 제일 낮은 게 4만원인데 50% 더하면 6만원이죠. 그 6만원 넘어가면 오픈마켓에서 그 업로드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체크 해제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옵션명은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션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하는 게 나아요. 사이즈 표기 다 되어 있네. 색상 다 똑같잖아. 이거 번역할 때 좀 달라진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요. 나머지는 사이즈만 다르잖아요. 폭 30, 폭 35.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상세 페이지 편집. 상세 페이지 편집은 뭐냐면 이게 끝이에요. 중국어로만 표기된 거. 여기 상세 이미지 편집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이거든요. 중국어로만 표기된 거는 여기에는 이거 상품 사진이 아닌 중국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삭제해버리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놔둬도 돼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 안에서 상품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 저장.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카테고리 다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선반 했는데 간혹 이거 이상하게 잡힐 때 있어요. 막 가마솥. 그럼 여기서 잡아주세요.
이게 약간 정확하게 내가 올릴 상품을 거기서 검색해봐서 걔네는 무슨 카테고리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조금 감으로 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감이죠. 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쳐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싱크대 카테고리 잡을 때 내가 저장했던 걸로 다 돼 있어요. 이제는 계속 쌓이면 네. 이제는 거의 정확해지죠. 금방 했던 거 기반으로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네. 순서 다시 볼게요. 수집했죠. 썸네일 카테고리 옵션 상세 페이지 순서에 카테고리 봤죠. 네. 썸네일 했죠. 그 다음에 옵션 편집. 자 아까 이게 썸네일이잖아요. 2번에서 한번 쫙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5개 정도. 네. 자, 이렇게 3개만 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옵션명 깔끔하게 해줄 거잖아요. 새로운 업그레이드 접이식 포함 이런 거는 이상하죠. 그럼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빈칸으로 바꿔주세요. 적용 버튼 누르면 다 없어져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자 상세 편집. 자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알겠죠? 최대한 이미지만 살려두는 거죠. 이렇게 5개 하고 원래는 이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 다 올라왔죠? 네. 들어가 보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면 업로드 하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엄청 쉽죠? 네. 이게 반자동 방식 하면 이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썸네일 깔끔한지, 카테고리 맞는지, 옵션명 빠르게 해야 되지만 그냥 알아볼 정도로 수정. 네 번째는 상세 이미지 편집. 그렇게 해서 1시간당 초반 일주일엔 30개, 1시간당 30개 업로드. 그 다음 주는 1시간당 40개, 3주차 때는 1시간 50개까지 딱 올려야 돼요. 제 역량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렇게 돼야 거죠. 돼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말고 나머지 마켓들은 그냥 입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첫 상품을 이걸 통해서 올릴 때 제주 산간 배송비나 아니면 출고지 이런 거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마켓에서 제가 미리 설정해놔야 돼요. 처음 템플릿 설정은 해야 돼요. 보면 여기 사용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사용자 가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왔을 때 설정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네. 필수 설정, 마켓 연동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씩 다 천천히 따라 하셔야 돼요.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한번 시트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했던 거 수치로 좀 기록할 거예요. 업로드 예를 들면 50개 했는데 60분 걸렸다. 자, 그러면 업로드를 100개 했는데 140분 걸렸다. 그러면 이게 1시간당 40개 정도의 나의 역량인 거죠. 근데 네. 제가 뭐라 했죠? 30개, 40개, 3주차 때는 50개까지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 재면서. 이거 매일매일 기록하게끔 시트 드릴 거거든요. 이걸로 좀 척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업이시고 목표가 얼마나 했죠? 월 순수익 300부터 시작이에요. 한 몇 개월 뒤면? 그걸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올려야지 되는지 몰라요. 3개월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3개월 정도 투자하시면 이 구조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더 걸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전업으로 네. 100개 업로드. 그러니까 1시간에 30개 한다? 3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업로드에 집중하는 시간. 근데 나중에 하루에 50개 정도까지 올라오면 2시간은 하면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업로드 하는 걸 알바생 맡길 거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 업로드 역량 2주차 때 40개, 3주차 때 50개까지 땡기기. 그것만 일단 반복하시면 돼요. 이게 1단계예요. 이렇게 하고 사업자 2개 정도 만드는 것도 좋긴 좋거든요. 한 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유 중에 30% 정도고 70%는 여기에 메가커피 매장이 있어요. 역삼동에. 근데 이 매장이 매출 1,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만들려면 여기서 커피를 아무리 많이 팔아봐도 1,200, 300이거든요. 역삼동 옆에 강남역 근처에 점포를 하나 더 내버리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2,000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자당 이렇게 상품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당 매출액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사업자별로 뭔가 전략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해요. 근데도 편차가 편차 있죠. 상품에 따라서. 무조건. 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미리 만들면 더 좋긴 한데 지금 일단 업로드 하는 거에 대한 익숙함을 익히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바로 사업자 하나 더 내세요 하면 업로드 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자 내는 것도 시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주 정도 업로드 익힌 다음 그 다음에 사업자 한 개 더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700개 만든 걸 우선 다 올려봐야겠죠. 올려야죠. 네네. 미국 가버리시면 주문 처리 계속 못 하시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도 주문 처리? 네. 네네. 그렇게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아 그리고 배송비는 이 이미지 드릴게요. 배송비는 쉽게 생각하면 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손으로 들 수 있지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10,000원 정도. 한 손으로 들 수 있나요? 한 손으로 못 들 것 같아요. 두 손보다 조금 더 힘을 주고 들어야 되죠. 그러면 10,000원에서 한 손 더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죠? 2만원? 2만원. 2만원인데 조금 더 힘을 줘야 되잖아요. 25,000원? 네, 보신 거 아니에요? 안 봤어요. 아, 그럼 다음 질문. 두 손으로 한 명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두 명은 붙어야 되죠. 네. 아까 한 명이 윽 하고 들었을 때 얼마였죠? 두 손으로. 5,000원. 이거는 두 명이 붙어야 되죠. 5만원? 이런 식으로 네. 이 사진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서 빨리 해보고 싶어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확실히 그 수동을 해보셔서 그런지 이해가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원래 하던 방식 생각 아예 안 하고 알려주신 대로만 하고 있어서 제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걱정되는 건 그냥 더 배워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출국해야 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최대한 배운 거 10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투자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생기는 걸 많이 여쭤보는 게 저한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워라밸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좀 배운 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냥 그런 걱정?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업무 보실 계획이세요? 직장에서 하던 만큼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근데 원래도 10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아, 미국에 해외에서도 그냥 쭉 했었고. 아, 수동하실 때?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는 해보고 리스트업도 일 100개라고 하셨지만 더 많이 하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보고 배우고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동에서 반자동 방식으로 넘어온 거는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첫 한 달은 뭐 프로그램 사용이나 이런 거 익숙해진다고 보낸 것 같고 완전히 좀 익숙하다 싶으면서 일을 한 거는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와가지고 시차 적응 같은 거 끝나고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부터는 익숙해진 거 기반으로 하루에 100개씩 업로드하는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일 처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루틴 가져갈 생각입니다. 수동에서 반자동 넘어오면서 느끼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마진율이 되게 많이 반자동으로 넘어오면서 개선됐는데 수동일 때는 네이버 쇼핑에서의 뭔가 평균적으로 형성된 가격 같은 거 신경을 쓰면서 올리게 되다 보니 뭐 이 정도는 마진율 가져가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수식 같은 거 만들어도 정작 검색을 해봤을 때 이미 다른 판매자들이 그거를 좀 저렴하게 팔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심리가 그거 이하로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반자동 방식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놓고 상품마다의 가격이 얼마로 올라갈 것인지가 저절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안 쓸 수 있고 그러면서 판매가 일어나고 나서 정산을 해보면 수동일 때보다 마진율이 엄청 많이 개선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통술님이 주신 그 체크리스트랑 스케줄표를 기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막 50개, 100개를 올려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내가 잘 몰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금방 손에 익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들어둔 제 루틴이 생겨서 그 루틴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루에 100개씩 올리는 거를 계속 그 방식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여기는 미국의 워싱턴 DC인데 여기에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전 다른 지역에 사는데 여기에는 꼭 와보고 싶은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개인 출장 느낌으로 온 건데 3박 4일 와 있는 일정 동안에 낮에는 볼일을 보고 저녁에 호텔에 돌아가서 자기 전까지 제가 목표한 분량 채우고 그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의 큰 장점은 진짜 랩탑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라고 하지만 같은 노가다라도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만 해야 하는 노가다보다는 어쨌든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유연성이 좀 더 있는 고생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해외에서도 그리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무리 없이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외에서 반품권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일단 반품권은 부모님 댁으로 한국에 보내고 있고요. 근데 반품이 진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가 수동 등록으로 입문해서 반자동까지 지금 개월수로 따지면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그동안 그 배대지에서 출고 건수 보니까 90건 가까이 출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의 90번의 판매를 하는 동안에 반품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중국 판매자가 제가 주문한 거랑 굉장히 유사한 다른 디자인을 보내줬는데 배대지 검수 과정에서 제가 그걸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국 고객님한테 배송하는 바람에 고객님이 본인이 시킨 디자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반품을 하신 거여서 그렇지 크리티컬하게 뭐 이렇게 심각한 반품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파손이나 이런 거면 당연히 반품 환불해드려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뭔가 반품이나 CS 이런 걸 무서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00개 정도 올렸을 때 첫 매출이 났고 지금은 마켓에 2,500개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었고요. 물론 제가 목표하는 매출, 이 사업에서 이 정도 매출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까지는 아직 도달을 하지를 못했지만 업무를 제대로 한 지가 2달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원하는 만큼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해왔던 거고 그러면서 반자동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되네 싶고 이 방식에서의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반자동 업로드 방식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제가 목표하는 구간까지 달성할 때까지 저는 꾸준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반자동을 2달 정도를 해본 후기였고요. 너무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처음에 분명 좀 힘들고 이런 시기도 있었고 특히나 방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자려고 누우면 막 근육통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지금도 막 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정도의 끈기? 존버?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애초에 시작할 때 이거는 그냥 1~2달 해보고 안 되면 관둬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